여름을 한입. 배가 물었다. 유찬. 밤 9시. 아직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다. 이 안에 누가 있을지는 뻔하다. 아니,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새별이 형이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곳에는 그 애가 있다. 새별이 형과 함께. 그 애를 떠올린 것만으로 위안이 되곤 한다. 그런데 지금 하지호가 새별이 형과 둘만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새별이 형이다.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저 아이가 새별이 형에게 위안이 될까봐, 그래서 형에게도 나처럼 평안이 찾아올까봐. 아, 야, 아프다. 몸이 이 지경인데 그럼 안 아파요? 아니, 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운동하니까 많지. 운동은 저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무식한 멍은 없어요. 나는 체육관 창문으로 지호가 새별이 형의 등에 파스를 칙 뿌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러다가 죽어요, 죽어. 지호의 잔소리에 새별이 형이 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자신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꽤나 그리웠다는 듯이. 선배 몸은 뭐 강철이에요? 아빠 근데 진짜 방귀 뀌어요? 몸이 좀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 선배는 왜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훈련 봐주고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 상준 선배는 왜 선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아니다. 아니긴 저 다 봤거든요. 솔직히 선배가 상준 선배 상대해주면 누가 손해인데요. 선배 몸만 아작나는 거지. 선발전 나가기도 전에 몸이 반토막 날 것 같아. 둘이 얼마나 친해진 건지 지호가 반말을 툭툭 섞어가며 이야기한다. 투덜대지만 그 말 끝에 걱정이 묻어있다. 새별이 형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니는 일에 늦게까지 있어도 어른들 걱정 안 하시나? 누가 할 소리를? 선배는 부모님 걱정 안 하세요? 없다. 네? 부모님 안 계신다. 새별이 형이 옷자락을 툭툭 털고 일어난다. 지호의 얼굴엔 연민인지 동질감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친다. 저도 비슷해요. 엄마는 서울에 있고 아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내가 남경사 아저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화내던 모습과 달리 새별이 형 앞에서 지호는 어딘지 편해 보인다. 그리고 나는 지호의 그 편해진 표정이 신경이 쓰인다. 그럼 선배 혼자 살아요? 아니, 동생들이랑. 동생들? 한 명은 6학년이고 한 명은 3학년. 남동생이랑 여동생. 동생들 이야기를 하자 새별이 형 얼굴에 미소가 비친다. 형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노름꾼의 알코올 중독자였다. 돈이 생기면 사라졌다가 떨어질 때면 집에 들어와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형의 어머니는 그걸 모두 견디도 견디다가 막내를 낳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막내를 키우는 건 오롯이 형의 몫이었다. 그때 형의 나이 고작 9살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부모가 그 모양이면 자식이나 줄줄 낳지 말지. 새별이가 무슨 죄가 있어 다 짊어지고 사느냐며 혀를 차곤 했다. 훈련 더 할 거 아이가? 아니요, 그냥 있으려고요. 집에 가기 싫어서요.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을 형은 누구보다 잘 알지도 모른다. 형에게 동생들은 살아갈 이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 갈래? 짜파게티 끓여줄게. 눈썹이 찌푸려진다. 선배라고 해도 9시가 넘은 시간에 그것도 남자 집에 가자니. 아무리 동생들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싶다. 당연히 지호가 덥석 따라갈 리는 없겠지만 짜파게티 저 진짜 좋아하는데. 신난다는 목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잠깐 멀리서 보기만 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저 말이 내 발목을 붙잡아 세운다. 이 시간에 유도부도 아닌 네가 여기 왜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게 뻔한데도 나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난다. 아우 깜짝이야. 목이 뭐야? 사람이야.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네가 여기 왜 있어? 지호가 눈이 동그래져서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을 정확히 25분 뒤 새별이 형 집에서 똑같이 내뱉는다.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번에는 지호뿐만 아니라 나 역시 놀란다. 새별이 형 집에 주유가 들어누워 TV를 보고 있어서다. 그럼 너그는 뭔데? 그건 뭔 조합이고? 놀란 건 주유도 마찬가지인지 나와 새별이 형 그리고 지호를 번갈아 바라본다. 이 상황에 태어난 건 새별이 형뿐이다. 새별이 형 동생들은 집에 온 손님들이 반가워 소리를 질러댄다.
교집합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유도부라 치고 찬이 니는 와 있노? 주유가 눈을 깜빡이며 묻는다. 늦은 시간에 남녀가 한 집에서 짜파게티를 먹는 게 신경 쓰여 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다. 형의 집은 오래된 주택이다. 거실은 없고 방 두 칸에 주방이 전부다. 화장실조차 밖에 있고 씻는 곳도 화장실에 붙은 작은 수도가가 전부다. 오래된 집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고 벽은 온통 낙서로 가득하다. 변변한 옷장도 없고 책상 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곳이 익숙한 이유는 5년 전까지 나도 종종 놀러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너는 집 두고 왜 여기서 TV 보는데? 내 물음에 주유가 배를 벅벅 긁으며 말한다. 라면 먹으려고 왔는데. 헐, 너도? 나도. 주유의 말에 지호가 맞장구를 친다. 그놈의 라면이 뭐라고? 다들 여기서 라면을 먹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들 앉아라. 라면 물 끓일게. 형이 말하자 동생들은 물론이고 주유와 지호까지 모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른다. 그 모습에 새별의 형이 웃는다. 꼭 예전처럼 나는 또 입술을 깨물고 만다. 근데 이 집에서 라면이 왜 이렇게 많아? 종류별로 다 있어. 지호의 물음에 주유가 대답한다. 새별의 오빠야가 유독 꿈나무다 아이가. 여기저기서 지원이 많다. 학교 유도부 동문에서도 주고 마을 회관에서도 주고 면사무소에도 주고. 아 맞다 오빠야. 학교 마트 아줌마가 파김치 담갔다고 주길래 냉장고에 넣어놨대. 파김치? 대박. 지호는 파김치를 좋아한다면서 노래를 부르며 새별이 형을 따라 주방으로 갔다. 그 뒤를 막내 여동생이 졸졸 따르고 지호와 막내는 나나나 너너너 거리는 이상한 노래를 함께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맞은 유도부에서 다시 영광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 영광을 찾아줄 사람이 새별의 형이라면서 형이 훈련을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당번을 정해 동생들을 돌봐준다. 그게 주유가 이 늦은 시간 이곳까지 라면을 먹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모두가 새별의 형네를 지켜주는 것도 이 마을의 영광을 되찾아 줄 희망이 새별의 형이라는 것도 모든 게 못마땅하다. 아직도 당번인지 뭔지 그거 해? 그래봐야 한두 달에 한 번이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 말투가 목구멍을 틀어막는다. 나는 한숨 같은 숨을 내뱉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형의 동생들을 바라본다. 내 안에 수십 개의 마음이 갈라져 싸워댄다. 미움과 그리움이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다. 더는 견디지 못한 마음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결국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다. 하하하. 습하고 눅눅한 바람이 뺨에 닿는다. 여전히 숨은 잘 쉬어지지 않고 머리가 띵하게 아파온다. 차나, 개안나. 새별의 형이다. 형이 나를 걱정스럽게 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어디 아프나? 됐어, 괜찮아.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에도 새별의 형의 속마음이 자꾸만 내 귀를 때린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형의 속마음이 내 가슴을 짓누른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형이 알고 있다. 그날 화재의 원인이 형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불이 난 게 무슨 얘기가 있었었나? 아직 얘기를 안 한 건가 보다. 하지요.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아빠라는 사람이 파출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등하교 시간에 파출소 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마주칠 일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교대 시간에 딱 걸리면 오늘처럼 마주하게 된다는 거지만. 용돈 떨어졌제? 지난번에 주신 거 아직 있어요. 아니다, 받아놔라. 그러다가 그걸 본 거다. 아저씨의 오른팔에 살결이 거무죽죽하고 쭈글쭈글한 꼭 화상처럼 보이는 흉터가 있다는 걸. 그건 왜요? 그건 왜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니다. 사실 정말로 궁금했던 건 아니다. 싸움닭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경찰을 하니 별일이 다 있었겠지. 비슷한 흉터가 새별이 선배한테도 있어서 물은 것뿐이다. 새별 선배가 훈련 끝나고 파스를 뿌리고 있길래 도와준 적이 있다. 선배도 목에서부터 팔뚝까지 흉터가 있었다. 그땐 그냥 다쳤나 보다 했는데 똑같은 흉터가 아저씨에게도 있으니 궁금했던 것뿐이다. 괜히 물어봤나? 어쩐지 억울해졌다. 나 아저씨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토록 간절한 사람은 처음 봤다. 세별 선배를 보고 있으면 나는 저렇게 유도를 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선배는 유도가 그렇게 좋아요? 니도 좋아하잖아, 유도. 선배가 웃는데 그 웃음에 넌 유도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묻던 엄마 얼굴이 비쳤다. 씁쓸해졌다. 분명 나도 유도가 좋아 죽던 때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유도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눈 뜨자마자 유도부터 생각되던 때가 있었다. 소원을 빌 때면 언제나 유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던 시절 말이다. 저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거고요. 선배랑은 달라요. 원래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못 느낀다. 뭔 소리예요? 선배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슬쩍 짓고 말았다. 고작 1살 차이인데도 꼭 10살은 더 많은 어른 같다. 내가 은혜 갚을 방법이 유도뿐이라서 그런다. 은혜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우리 막내 돌도 안 됐을 때다. 내는 9살이고 동생들은 빽빽 울고 나도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주시더라. 시에서 도움받게 도와주셔서 내랑 동생들 그 덕분에 살 수 있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는 거 아는데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금메달 따는 거다. 아이가. 그래가 내 동생들 동네 사람들 다 기쁘게 해주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만약 승리의 여신이라면 이런 사람 목에 금메달을 걸어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세별, 네 선배님. 오늘은 업어치기 좀 하자. 상준 선배의 부름에 세별 선배는 두말 없이 따라갔다. 기술을 당하는 쪽은 언제나 세별 선배였고 바닥에 나뒹굴어 고통받는 것도 세별 선배였다. 그래서 세별 선배 몸에 그렇게 멍이 들었던 거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내가 한 발 나서려는데 내 앞을 주유가 막아섰다. 끼어들지 마라. 저게 정상이야? 네 눈에는 그래 보여? 안다. 그래도 끼어들면 안 된다. 상준 선배네 집에서 세별 선배 운동하라고 도와주신다. 지금 네가 끼어들어서 훈련 방해하면 나중에 세별이 오빠야 더 힘들어진다. 아무리 그래도 둘이 체급이 너무 다르잖아. 세별 선배가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이라면 상준 선배는 떡 벌어진 어깨에 체격부터 다부진 편이다. 나는 언제라도 세별 선배가 툭 하고 부서져 버릴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웃자노. 그쪽에서 세별이 오빠야 훈련비며 생활비며 죄다 지원해주는 조건이 상준 선배 훈련 도와주는 건데 세별이 오빠한테 유도가 전부다. 괜히 나서서 그거마저 뺏기게 하지 마라. 그치만 저러다가 진짜 큰일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면 나서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내 가슴을 짓눌렀는지 모르겠다. 상준 선배 3학년이다. 인자 한 학기만 버티면 졸업할 끼고 선발전까지만 버티면 된다. 주유의 말이 나를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들었다. 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처박히는 세별 선배를 볼 때마다 눈을 감아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게 연습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건 괴롭힘이고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그건 유도가 아니었다. 그럼 유도는 뭔데? 내 말에 유찬이 물었다. 어딘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세별 선배가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처박히고 내쳐져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유찬에게 부탁을 했다. 상준 선배 속마음을 좀 읽어봐 달라고. 상준 선배가 진짜 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별 선배를 괴롭히는 건지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유찬은 유도가 원래 상대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건 운동이 아니라 깡패들이나 하는 싸움이지. 그게 뭐야? 유도는 기술과 힘으로 겨루는 운동이라고. 그래서 체급을 나누고 공정하게 싸우는 거야. 지금 세별 선배는 자기보다 한참 위 체급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세별 선배는 어떤 기술도 쓸 수 없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그게 당하는 거지 뭐야. 해를 가렸던 구름이 지나자 우리가 서 있던 나무 그늘 아래로 햇빛이 새어 들어갔다. 유찬이 인상을 찌푸리며 햇빛을 피해 뒤로 물러났다. 하늘하늘한 햇살이 나무 그늘 사이로 비쳐들 때 유찬의 앞머리 끝에 걸린 햇빛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그 애는 영원히 모르겠지. 그러고 보니 유찬은 유달리 햇빛을 싫어했다. 늘 교실 안에 있거나 체육관 수업이 아니면 체육 수업을 듣지도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그늘에 앉아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다.
너 뭐 햇빛 알레르기 뭐 같은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유찬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 위로 내리쬐던 햇빛이 사라져 아쉽기만 했는데 유찬은 어딘지 불편해 죽겠다는 표정일 뿐이었다. 아마도 내가 상준 선배 얘기를 꺼낸 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겠지. 아 됐어. 해주기 싫으면 말아. 근데 주유 말을 들어보면 너랑 세별 선배랑 꽤나 친했다던데 지금은 왜 사이가 틀어진 거야? 틀어져? 아니야? 네가 유독 세별 선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오래전 일을 떠올리듯 생각에 빠진 유찬의 머리 위로 잠자리가 날아다녔다. 유찬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세별이 형이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거든. 해서는 안 될 짓?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사실 반은 농담이었는데 유찬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응, 죽을 죄지. 죽어도 못 갚을 죄. 그때 유찬 표정이 얼마나 서늘한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너는 왜 유독 세별이 형을 신경 쓰는데?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은 세별 선배가 아니라 너라고 말하고 싶은 걸 꼭 참았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니까. 나도 아파. 기운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유찬이 대답했다. 나도 아파 죽겠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멍투성인데 아무도 보질 못해.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못 들어. 야, 너. 유찬의 얼굴에 슬픔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치고 아픈 아이처럼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고 나를 보는데 이상하게 유찬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내 걱정 좀 해줘. 하나 더 읽을까? 네. 유찬. 불 화재 나는 거 그 얘기 좀 듣고 싶어. 아, 이제 나올 것 같아. 유찬. 삐비빅. 문제를 푸는 동안 맞춰놓았던 타이머에 알람이 울린다. 서둘러 알람을 끄니 정신이 얼떨떨하다. 시간 내에 고작 2문제도 풀지 못한 나를 발견해서이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뱉는다. 펜 끝으로 의미 없는 선들을 끄적이다가 무의식 중에 그 선들이 하지오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 펜을 놓아버린다. 내 한숨 끝에 하지오, 그 애가 있다. 그저 그 애와 함께 있으면 평범해지는 게 신기했다.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궁금했고 평안을 위해 그 애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이상한 감정은 뭘까? 혼란스럽다. 하지오가 그 서울 걔인가? 서울에서 유도하러 온 여자애. 그 애를 생각하면 환해졌다가 이내 화가 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체육관 앞이다. 밤 8시 반. 늦은 시간이라면 늦은 시간임에도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다. 저 체육관 안에 그 애가 세별이 형과 함께 있으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세별이 형 혼자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안도감이 든다. 동시에 형을 걱정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라서 다시 불편해진다. 이제 알겠다. 하지오를 떠올릴 때 내가 느낀 화는 그 애를 향한 게 아니다. 내가 화가 났던 건 그 애가 세별이 형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 하필이면 세별이 형이 있다는 게. 형은 땀 범벅이 된 채 누워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형 곁으로 다가가자 파스 냄새가 코를 찌른다. 왔나? 형은 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데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은 뛰어난 감각으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형을 역시 그렇다. 보호받아야 할 때 보호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일까? 형은 예민한 감각으로 내가 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다. 물 줘? 아니다. 그 3학년 선배 집에서 아직도 형 지원해줘? 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선배 졸업하면? 모르지 우째될란가. 그럼 형한테 이번 전국체전이 동아줄이겠네. 선발돼야 다른 후원자도 찾을 수 있고. 세별이 형은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웃을 뿐이다. 나는 형을 바라보지만 웃지는 않는다. 형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테니까. 그 선배 상대하는 거 그만둬. 상준 선배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상준 선배가 작정하고 괴롭히는 거 형도 알잖아. 상준 선배의 속마음을 듣는 일은 너무도 쉬웠다. 선배는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시절을 잘 마무리하기로 원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실력은 늘지 않았고
전국체전의 선발 가능성조차 낮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빠 지금 그 유찬이랑 하지호랑 그 걔네들 아니 다 지금 고등학교에 지금 중학교 얘기 아니냐 이거? 이거 중학교 얘기 같은데? 여기 좀 더 읽어볼게. 그만큼 집에서도 코치님에게서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압박을 받고 있다. 그 스트레스를 입을 꾹 다문 채 고스란히 받아주는 세별의 형에게 풀고 있었다. 자꾸만 실력이 느는 세별의 형을 증오하면서 괜찮다. 아니 괜찮아도 하지마. 그 선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거절해. 일반적이지 않은 훈련을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에는 상대도 하지마. 걱정해주는 기가 형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차가운 얼굴로 가장 메마른 목소리로 답한다. 형 때문에 누가 아파해. 걱정하고 마음을 써. 나는 그게 싫어. 그 애가 형 걱정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다 싫다고. 그러니까 형 몸은 형이 챙겨. 다른 사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내 할 말을 마치고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뒤에서 세별의 형의 낮고 슬픈 속마음이 들려온다.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사죄하고 또 사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내 귓가에 소용돌이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에도 하지요. 그 애 생각을 한다. 그 애의 머릿속에 세별의 형을 지웠으면 좋겠다고. 그 얼굴로 그 목소리로 세별의 형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주길, 내 생각을 해주길 바라면서. 하지요. 그 애가 없어도 평범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늦은 밤이다. 이곳은 9시만 되면 인적이 뚝 끊기니까. 덕분에 밤이 되면 귀를 틀어막는 에어팟이 없어도 무사히 걸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나는 밤이 두렵다. 밤은 내내 나를 두렵게 만든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두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를 만드는 이유가 저기 골목에 있다. 어디 갔다 오나 봐. 하지요. 그 애가 서 있다. 그냥 골목에 서 있기만 한 게 단데 어두웠던 골목은 어느새 밝아지고 여름밤에 습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그 애를 보고 싶어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주유한테 물어봤어. 너 어디 사냐고. 왜? 세별형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온 거야.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지호의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나는 지호를 마주할 때면 그렇듯 하나부터 열까지 지호에 대한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 집에 들어가기 싫기도 했고. 지호가 신발을 바닥에 툭툭 두드리면서 말한다. 지금 이 순간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내가 말했던가? 우리 엄마 17살에 나를 임신했고 그때가 아빠가 18살이었는데 뱃속에 내가 있는 걸 알고 무서워했대. 엄마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아빠는 무서워서 벌벌 떨더래. 그게 불쌍해서 엄마는 혼자 날 낳기로 결심한 거야. 지호가 나와 눈을 한번 마주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자신 이야기를 한다. 주황색 가로등 아래 지호의 짙은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온 세상이 그 아이만 비추고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어. 실은 아빠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랑 살게 된 거야. 내 세상은 뒤집어졌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은 그대로더라. 그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났어. 그래서 지우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본다. 지우의